알려준 거, 요 기자도 좀 되긴 됐는데, 좀 최근에 또 이 스토킹 신고로 이렇게, 그러니까 스토킹 했다고 고소당했다 라고 이제 연락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걸 나눠볼까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다 뭐 입장이 있으니까. 근데 그땐 자 바로 하겠습니다. 스토킹 신고에 격분해가지고 여자친구의 자녀를 살해했다. 그리고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굉장히 세게 나왔죠. 근데 살인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뭐 재판까지 간 거예요. 재판에서 이제 뭐 아니면 수사나 재판 도중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고, 하지 마시고, 만에 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지 계속. 그리고 좀 근데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헤어지자고 이제 이상해, 너무 폭력성이 강해,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위해를 끼칠 것 같고, 경찰이나 뭐 사법기관은 날 보호해주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직도 이제 법상으로나 제도상으로 좀 미흡한 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좀 이상하다. 주로 이제 가해자 성별을 딱 구분하긴 한다면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스토킹 범죄나 뭐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남자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문제 제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이제 그들의 어떤 마술할까,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지. 계속 그냥 더 큰 뭐 위해를 가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계속 끌려가시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는 좀 안 좋은 사례죠. 자 보시죠. 그래서 신고를 했나 봐요. 근데 사실에 격분해가지고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또 이제 아들이 있었나 본데 피해자분한테 아들까지 살해한 이 남성한테 이제 중형이 선고됐다. 그러니까 죄명은 이제 살인하고 살인 미수인데, 아들에 대한 살인, 여자친구는 이제 사망하진 않았기 때문에 살인 미수가 됐겠죠. 그래서 공판에서 징역 40년, 성폭력 치료 40시간. 그래서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7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검찰이 뭐라 그러냐. 공소장에 써진 거겠죠. 다세대 주택에서 30대 중국 여성 A씨를 흉기를 찔러 다치게 하고 또 아들 B군을 숨지게 했다. 근데 이제 피해자 김씨가 헤어진 연인 A씨가 범행 한 달 전인 이제 스토킹 신고를 하자 이제 격분해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김씨는 흉기 3점, 제초제, 청테이프, 케이블 타이 준비해가지고 A씨가 출근할 때까지 주거지 앞에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게 완전 계획적인 거죠. 그래서 충동적이라고 이제 보통 주장하지만 계획적이었다,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또 흉기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는 A씨를 강제로 태우고 또 다른 데려가서 또 성폭행,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까지 하려고 했다는 거, 죄질이 굉장히 안 좋고. 재판부가 뭐라 판단했냐면, 피고인은 피해자 A씨를 차에 성폭행하려 한 점이 인정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라고 이제 부인했다. 하지만 자 여기서 나오죠. 범행 도구를 철저히 미리 철저히 준비하고 미리 도주 경로도 파악하고 범행 직후에 취한 태도를 종합해 보면 고의가 인정된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뭐겠어요. 이제 과실치사 이렇게 가겠죠. 사망에 이르렀으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피해자 A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 살인 미수를 인정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의가 인정된다. 근데 고의는 항상 이제
이런 게 가해자 입장에서는 고의가 없었다. 고의와 과실은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고의가 인정되면 고의범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과실범으로 간다. 자, 근데 여기서 아들이 흉기실을 주고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간절히 호소를 했다는 거죠. 근데 무시해. 반인륜적 반사회적 태도를 보이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피고인이. 오히려 A씨에게 너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달려들어 흉기에 찔린 것이다 라는 이제 변명을 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재판부나 이제 수사기관에서 심증을 형성할 때 계속 이제 책임을 전가한다. 그리고 이제 반성하지 않는다.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점점점 수위가 올라가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그리고 이제 살인은 회복할 수 없는, 이 생명을 어떤 방법으로 회복할 수 없는, 없도록 만드는 범죄다. 그래서 동종 범죄 재범의 위험도 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양형 이유를 이제 밝히면서 40년 선고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이러다가 중간에 또 풀려나거나 이러면 골치 아픈데, 하여튼 가석방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각심 고치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혹여라도 이런 걸로 이제 수사를 받게 되면 뭐 이런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초입 단계에서 신고 당했을 때는 이게 스토킹 범죄가 이 부정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거든요. 그러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찾아다니고 뭐 쫓아다니고 이런 거잖아요. 피해자 의사에 반한, 요게 이제 부정 요건이고, 또 이제 이게 그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반의사 불벌죄다 보니까 이게 이제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처음에 고소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마음이 바뀌어서. 그러면 이제 이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처벌 불허 의사 표시해달라, 합의해달라고 쫓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위험하잖아요. 위험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반의사 불벌죄를 해놓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성범죄,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이랬잖아요. 계속 합의했냐를 물어보고, 합의를 하면은 그건 이제 강간이나 이런 거는 그 친고죄인데, 어쨌든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 유사하게 피해자가 이제 합의를 해주면, 처벌을 불허하면 수사기관에 더 이상 진행을 못하니까 이거 합의 받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합의 안 해줘.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더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반의사 불벌죄를 해놓은 것 자체가 이제 오히려 피해자들한테 굉장히, 지금 피해자들은 어떤 거냐면 보기도 싫어. 네, 보기도 싫고, 그 뭐 합의를 위한 거는 이 보기도 싫은데 계속 이제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개인정보 형사나 이런 데서는 이제 피해자의 이제 가명을 쓸 수 있거나 조서나 이런 데. 근데 뭐 하여튼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 주소지나 이런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좀 위험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의도랑 다르게 자기는 이제 이건 너무 위험한 말인데, 하여튼 뭐 제가 뭐 최근에 그 신고 당했다고, 저도 이제 상담 이렇게 하지만 정말 억울하겠네. 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가해자나 피해자 어느 일방을 편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황을 딱 봐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좀 억울한 면이 있겠다라고 하면 제가 뭐 조언을 드리는데, 어떤 데 또 보면은 저한테 좀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저도 조언이 좀 조심스럽게 나가죠. 어쨌든 이 스토킹 신고는 초입 단계에서 이제 대책을 물어보신 분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사건이 진행되기 전에 이제 신고 취하서라는 거예요. 취하를 하면 돼요. 취하. 이 피해자한테
피해자한테 피해자가 이제 신고를 취하게끔 하는 게 이제 초입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경찰에서 조사 받아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사건 번호가 따져가지고 진행되는 거잖아요. 입건이 돼서. 그럴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의죠. 합의. 처벌 불원 이런 거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제 피해자는 오지 마라, 뭐 신고? 취하 이런 거 없다. 그다음에 뭐 그 처벌 불원도 안 해준다. 이런 게 이제 이게 되면 그 이제 그 공탁이라는 거 있잖아요. 공탁. 이제 더 진행이 됐을 때 계속 이제 수사기관 합의됐냐라고 물으니까, 예전에는 이 공탁도 피해자 있잖아요.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았어야 돼요. 인적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공탁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사건 번호나 이런 것만 알아도 공탁이 돼요. 다만 이 피해자가 취하도 안 해주고 처벌도 계속 원하고 있는데 합의 안 해주잖아요. 근데 공탁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이제 전혀 합의에 응하지 않는데, 공탁이 뭐 합의 노력을 했냐, 약간 이제 합의 노력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 될 수 있지만, 재판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더 진행이 됐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공탁을 했다고 하는 부분,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참작해 줄지, 이거는 그야말로 또 케바케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전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일 이제 사건이 더 진행되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자꾸 이제 이거를 막아내는 게,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 훨씬 진행이 돼서 어떻게 하지 근데 합의는 안 해준다, 피해자가. 그럴 때는 이제 합의에 똑같지는 않지만, 전에 말씀드렸는데 합의 상응하는 걸로 합의 노력을 했다, 어느 정도 참작해 줄지는 미지수다. 이 사건을 잘 봐야 되겠죠. 내가 지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제 합의를 안 해주려고 하는데, 합의를 그걸 계속 물어보니까 합의 노력은 하고 있다. 근데 합의를 원하지 않고 주소도 모르고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사건 번호만 가지고 이제 공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공탁은 그것도 얼마 해야 돼? 이거 그야말로 정답 없습니다. 정답 없고, 공탁을 했는데 이제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참작해 줄지, 요것도 이제 케바케라서 어쨌든. 근데 합의도 안 되지만 재판부에서 이 사람은 좀 선처해 주기 위한 논거로 공탁한 사실이 이제 참작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라. 다시 돌아가서 그거는 뭐 최근에 이제 뭐 연락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드려본 말씀이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건 연루되지 않고, 또 가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